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막장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니 곳곳에 숨죽이고 있던 비정상과 비상식의 인간들이 곳곳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이런 인간들의 출현은 없었을 겁니다. 흡사 봉인된 문을 해제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상상을 초월해 벌어지는 무지와 무도한 인간들의 버라이어티한 윤석열스러움이 충격과 전율의 연속입니다. 교육부의 한 5급 사무관이 초등생 자녀의 담임 교사에게 보낸 편지가 모든 이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걸 과연 제정신으로 작성했을까요? 편지에는 내 아이는 왕의 DNA를 가졌다.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말해달라는 등 황당한 요구사항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사무관은 알고 보니 버젓이 자신의 직위를 드러내며 협박조로 교사에게 얘기했고, 직전에는 또 다른 담임교사에 대해선 아동 학대로 신고하기도 했는데요. 엽기적이기까지 한 그의 행각은 이 사람이 과연 국가 공무원인가 싶었습니다. 지난해 한 초등학생의 아버지가 아이의 담임교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마, 안돼 같은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또래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철저히 편들어주세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니 왕자에게 말하듯 듣기 좋게 돌려서 말하라고 적어놨는데요. 담임 선생님께라고 점잖게 시작됐지만 훈계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이 학부모의 정체는 놀랍게도 교육부 소속 5급 사무관이었는데요. 이 사무관은 자신의 소속과 직위가 표시된 공직자 메일로 이 글을 보냈습니다. 대놓고 직위를 이용해 협박과 압박을 행사한 건데요. 또 이 사무관은 이 편지와 함께 자신이 전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는 문자도 같이 보냈습니다. 사실상 협박을 한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직위 해제됐던 교사는 지난 5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올해 초 복직됐는데요. 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무관이 학부모로서 교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고 보고 지난 6월 서면 사과 등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관은 응하지 않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은 현재 대전의 한 학교에서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해당 사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익명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검색해 보시면 쉽게 학교명과 사무관의 실명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꼭 검색해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상의 비정상화, 상식의 비상식화, 염치의 몰염치화, 부끄러움의 뻔뻔화, 이게 현재 윤석열이 집권하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서희초 그분은 대체 누구시길래 이렇게 꼭꼭 숨어서 밝혀지지 않는 걸까요? 모든 언론사와 정치권이 침묵하고 있는데요. 대단한 인물은 인물인가 봅니다. 혹자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막역한 인사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꼭 누구인지 드러나겠죠. 세상에는 완벽한 비밀은 없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갑자기 그룹 부활의 보컬이었던 박완규 씨의 네버엔딩 스토리의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판단에 대해서 일단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저로서는 그러나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6년 동안 끌어온 사건이고 2017년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에 파상적인 말하자면 정치 보복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자행되고 있을 때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보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죽게 됐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가까이에서 보좌했던 저로서는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페이스북 글을 올리게 됐던 것이고요. 또 바로 그 목적이 전부였지 내가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 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한다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500만 원 약식 기소가 돼서 어쨌든 그 사실관계에 대한 팩트가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수긍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게 정식재판으로 전환이 되었고 글쎄요. 저는 이게 실형이 선고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항소하겠습니다. 제발 주말에는 쉬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새를 못 참고 또 나대고 나선 국힘당.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메시지를 부정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고 나선 걸까요? 판결을 부정할 수 없으니 판사를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국힘당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혐의로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판사의 정치 성향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요. 전형적인 물타기 수작이 또 시작된 거죠. 전주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의연 사건을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형사 5단독 박병권 판사에 대해 판결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멋대로 쓰는 정치의 장이 아니라고 설레발을 쳐대기 시작했는데요. 전 원내대변인은 박 판사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글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 한나라당을 향해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고 싶으면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을 해먹은 대다수의 의원들이 먼저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옳다며 한나라당에 대한 적개심과 경멸로 가득 차 있다고 박 판사는 노사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박 판사는 이 사건 선고를 앞두고 거의 모든 법조인들이 등록되어 있는 법조인 대관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고 법조인 대관을 관리하는 곳에 요청했다며 매우 이례적이고 뭔가를 대비한 냄새가 난다고 헛소리를 이어갔는데요. 이어 이번 징역 6개월의 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판사로서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로서 또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치적 견해를 그대로 쏟아낸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작태까지 보여줬습니다. 전 원내대변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해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점과 비교하더라도 이번 징역 6월의 선고는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고 거품을 물었는데요. 법정 구속이 됐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이 판결에 불복한 정진석 의원은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다음에는 반드시 법정 구속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이들은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요?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법치 파괴 행위가 끝이 없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법 시스템 무력화이자 법치 파괴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법원 판결을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일본의 강제징용 면죄부 선물을 안겨준 전례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습적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상권 분립을 무시하고 법치를 타락시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부를 독재 정권이라 합니다. 독재 정권의 특징은 또 있습니다. 자신들의 비판적인 보도를 하는 언론들을 탄압하고 방송 장악을 당연시 여깁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착착 방송 장악을 위해 움직였습니다. 자신들의 불리한 보도는 가짜뉴스 선동으로 매도하고 가짜뉴스와의 전쟁 운운하면서 밑밥을 깔더니 급기야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YTN 민영화, TBS 지원 축소로 방송을 길들이더니 이제는 KBS와 MBC 사장 교체 작전이 달밤의 구테타처럼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면 검사고 수사관이고 가리지 않고 요직에 꽂아 넣는 것도 군사 독재 정권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우리 국민은 독재 정권과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지켜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제 아무리 기세등등한 독재 정권도 결국은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지금처럼 윤석열 정권이 독재 정권의 길을 간다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작 5년짜리 정권이 역사와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겁없이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